이게 MBTI처럼 돈 벌 때도요, 내 성향이 다 있어요. 그 성향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M스타트업에서 돈을 번 분들이 쪽에서 활약을 하니까 이게 좀 반반 갈렸어요. 근데 롱런 하는 건 다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앵구님이랑 저랑 이게 질문을 각각 서로 주고 받으면서 각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라온님이 저한테 해주시고 저도 라온님한테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시간이라서 조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라온님 시작하시죠.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면서 만나 뵙지 못했어요. 진짜 어떻게 지내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있으신가요? 저는 밸런스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데,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놓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밸런스 점검을 하는 한 해로 보내고 있어요. 제가 돈을 벌면서 놓쳤던 것들 다 체크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재테크에 대해서 아예 바보였잖아요. 여러분들은 저 몰래 막 정기예금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저번에 특강때 보니까 CMA도 하시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저는 오로지 입출금 통장, 원툴이에요. 거의 안 주다시피 하는 그 정도의 입출금 통장만 갖고 있다가 지금 제가 3달 동안 테스트로 1000만 원을 일 안 하고 벌어봤거든요. 3달 동안 1000만 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게시글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건강을 아예 안 챙기고 살잖아요.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예전에 3기 때인가 카톡으로도 전달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카톡에서만. 도대체 언제 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가 자는 시간을 사람들이 모르는 게 좋더라고요. 10시까지 대답을 하고 12시에 또 대답을 하고 3시에 일을 하고 6시에 뭘 하고 또 새벽에는 무조건 활동을 하고, 그래서 아무도 내가 자는 시간을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진짜 잠을 거의 안 잤어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이랑 다르게 좀 멍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다 자면 여러분들처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거를 강박으로 가져간 거죠. 화면을 걸어서. 근데 그게 지금은 저한테 독이 됐죠. 아무 일이 없는데 잠을 못 자. 내 몸이 그렇게 트레이닝이 돼서 그냥 누워도 잠을 못 자고 깜짝 놀라서 깨고 아무 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회복하고 있어요. 한동안은 제가 이 자본주의 캐릭터로 쓰다가 갑자기 또 돌아가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관성이라서 여러분들 돈을 잘 벌다가 못 벌게 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로 마케팅 배우셨잖아요. 제로 마케팅 뭐예요? 여러분들. 근데 맞아요. 본정심리. 이제 항상 막대기로 얘기를 하잖아요. 요 가운데 있으면 제로예요. 근데 왼쪽에 있으면 결핍 상태란 말이죠. 근데 내 인생은 지금 결핍이냐 만족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결핍 상태잖아요. 근데 저는, 자, 여러분들이 한 150억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일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결핍 상태로 볼 거예요? 만족 상태로 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겪게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짓말로 해서 안 돼. 스스로한테 진짜 진지하게 하루 종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걸로 만족하느냐. 그러면 제로에서 플러스로 간 거예요, 만족이면. 근데 제가 아무리 저한테 물어봐도 예전 같은 지독함으로 뭘 못하겠더라고. 그 말은 뭐죠? 지금 제 상태를 만족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가짜로 속여봤거든요. 막, 야, 너 안 돼. 이 정도로 어림도 없어. 다 날라가 큰일 나. 막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 나는 사실은 그렇게 엄청나게 욕심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장이냐 행복이냐가 저는 두 개가 둘 다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려면 지금 당장의 행복은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성장만 바라다 보니까 지금의 그런 보상심리나 안주하고 행복하는 거를 조금은 그 위치를 찾은 게 아닌가. 가볍게 물어본 건데 가볍지 않아, 이런 질문은. 고민을 많이 했네.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일을 다 제가 할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 하면 너무 바쁘니까 그걸 좀 분담하면서 맞춰서 나가고 싶은데 직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직원이랑은 어떻게 맞춰 나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꼭 직원은 있어야 되는지, 앵구님한테 그 직원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월 2천만 원 순수익 미만은 이 질문을 별로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혼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예전같이 그런 인프라가 형성이 안 된 시대가 아니에요. 누가 대신해주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이미 외주나 뭐 이런 것들이. 내가 현명하게 월 2천만 원 이상까지 버는 거는 혼자서, 솔직히 2천만 원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온라인 교육생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오프라인 교육생분들만 있다면 월 5천까지 혼자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했었으니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직원을 쓰면 더 편하고 내가 혼자 5천까지 버는 게 더 힘들고 이런 게 없어요. 실제 쓰신 분들 알 거예요. 직원 쓰는 게 한두 명까지는 쓴다고 내가 엄청 편한 게 없어요. 직원이 왜 이렇게 하지? 다시 나가고 들어오고, 이게 에너지가 엄청 쓰여요. 그거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굳이 직원을 고집하는 거는 효율적인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매출 규모가 1억 이상 넘어가고 이러면 정말 불가피하게 정말 수동적인 작업들을 해야 되는 사람은 필요해요. 여러분들 욕심 있는 사람을 찾아서 되게 많은 일을 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예 NPC를 뽑아야 돼요.
내가 전달한 걸 정확히 하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거보다 나는 이 돈을 벌어서 내 삶에 더 중요도가 높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한두 명 정도 하면 그래도 한 오디션까지 순수히 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요거 좀 물어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원은 부모님이나 내 자식이나 친구나 내 건강보다 소중한가요? 그러면 직원을 대할 때도 사실상 양심무시력이라는 개념은 들어갑니다. 1000만 원 이상씩 줄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의 한계를 내가 그냥 판단을 하고 저 정도가 충분한 거야. 내가 더 많이 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를 써야 돼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10억을 번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3천만 원을 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원은 어쨌든 간에 대체 가능하거든요. 엠스타트업에서 지금 30명, 20명 이상 직원을 늘린 사람들 대표 빠지면 회사 아예 매출이 반토막이 아니라 없어져 버려요. 지금 엠스타트업 방식들이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예전같이 막 기업을 늘리고 막 직원을 뽑고 이런 구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엠스타트업 방식이 그런 기업화도 아니에요. 엑시트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돌아가는 관계의 한계죠. 교육생들마다 레드오션과 블루오션 성향들이 조금 있을 텐데 네. 각기 성향에 따른 올바른 방향과 중점을 좀 어떻게 두고 나아가야 될지. 이게 뭐냐면 설명을 드리자면 세상의 모든 시장은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으로 기준을 나눌 수 있습니다. 레드오션은 예를 들면 선풍기를 파는 거예요. 수요도 엄청 많은데 공급도 엄청 많죠. 그러면 내가 그 공급자 중에 우위에 쓸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럼 그 우위에 쓸 수 있는 게 우리 쪽 이커머스에서 온라인 상위 노출이나 아니면 물기를 잘하는 거나 아니면 프레임 브리를 잘하거나 이 세 가지예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인프라나 실력이 있느냐, 빈틈 찾고 노출 이런 거, 그런 성향의 레드오션 사람이 있고, 블루오션은 나는 상위 노출 돈 주고 하기 싫은데 나는 그냥 얍세비로 돈 안 쓰고 살살 데려와가지고 사람들 심리로 이용해서 설득해서 돈 벌고 싶은데 라는 게 블루 성향. 일단 본인 성향을 알아요. 이게 MBTI처럼 돈 벌 때도요 내 성향이 다 있어요. 그 성향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투명인간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모두한테 주면 여러분들은 그걸로 얼마를 벌 수 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어떤 능력이 주어진다 해도 다 다르게 이용된다고. 이 온라인 이커머스 기술도. 그럼 내 성향을 파악해서 통찰 1단계로 파악하는 게 우선인데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남만 따라한다고. 그래서는 멀리 갈 수가 없다는 얘기고 라온님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라온님은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성향이세요? 저는 블루 성향인 것 같습니다. 경쟁을 최대한 회피하고. 네, 빈틈을 찾아서 들어가고. 그게 사실 엠스타트업의 본질이긴 해요. 엠스타트업에서 돈을 번 분들이 레드 쪽에서 활약을 하니까 이게 좀 반반 갈렸어요. 근데 롱런 하는 건 다 블루 쪽입니다. 반짝이는 건 레드 쪽이고. 그러니까 매출 폭발력은 레드 쪽 성향 사람들이 강해요. 돈 넣고 돈 먹기지 뭐. 근데 모은 돈은 블루들이 많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매출을 막 200억을 합니다. 근데 그 영업이익이 5% 위아래예요. 그거를 원하는지, 한 달에 매출은 한 2억인데 내가 1억 5천 정도를 가져가는 걸 원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근데 엠스타트업에서 워낙 퍼포먼스를 잘 보이는 분들이 레드 쪽으로도 이제 재미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로 많이 휘둘렸죠. 근데 저는 훨씬 가치 있는 게 블루 쪽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했던 게 다 블루 쪽 전략이었어요. 제가 강의에서 얘기했던 게. 그래서 라온님도 제가 봤을 땐 그거를 어느 정도 알고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 넣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돈을 안 넣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더 귀해요. 그럼 저는 실력은 돈을 안 넣고 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엠스타트업에서 블루 성향이 강한 분들은 저조차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루트로 돈을 버는지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이 몇 명 있어요. 그게 진짜 똑똑한 거죠. 약간 좌파우파처럼 겹치지 않는 거예요. 블루 레드 성향이. 후다닥 먹는 게 좋아. 이런 사람들이 블루로 잘 못 넘어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블루 쪽을 하고 나서 레드 욕심내는 건 올바른 방향인데 레드부터 시작하면 블루를 못 견디려. 그러니까 시즌으로 돈 벌면 블루 이 설득으로 못 넘어오는 거야. 그 레드에서 맛봐가지고 툭 건드리고 툭 터지니까. 그리고 매출 규모가 크니까 마치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아. 실제로 남는 돈 보면요 이게 이상해. 누가 중간에 가져간 것 같아. 이상해. 이거 공감할 거야. 이상한데 이 금액이 맞나? 없어졌어. 내가 없어져 볼게. 그런 거는 저는 되게 싫어요. 전 다 제거하고 딱 통장에 남은 돈이 내가 번 돈이라고 믿는 사람이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말한 이때까지 평생 순수익은요, 저는 엄마 용돈까지 빼고 남은, 제 공과금 다 빼고 남은 돈이 제 순수익으로 기준했어요. 그거 블러핑해서 뭐합니까? 그거 자랑해가지고 뭐 누가 돈 더 줍니까? 항상 그런 거. 성과는 보수적으로, 내가 자랑할 거는 다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차는 한 달 수익으로 사라고 하는 거죠. 다음 차는 어떤 걸로 가실지, 람보는 지금 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 거미줄이 밖에 쳐 있더라고. 어제 봤더니 진짜로 거미줄 떼고. 제가 잘 안 타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타면 그래도 막 강남 같은 데 나가고 이래야 그런 차를 탈 텐데, 뭐 집 앞에 그 만화방 가는데 거기 주차도 안 되는 만화방 가는데 제가 그거를 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지금 생각을 하죠. 팔기 전에 교육생분들 드라이브 컨설팅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형이 6년 전에 태워줬던 벤틀리 한번 타보고 이를 꽉 물었거든요. 나는 이거 반드시 산다.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교육생분들한테 해서, 근데 뭐가 또 컨설팅 문제냐면 목소리가 잘 안 들려. 시끄러워가지고 컨설팅이 잘 안 돼. 뭐 얘기하면 네? 뭐라고요? 뭐 이래야 돼. 그래서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 하고 싶어요. 이거 유튜브로 하면 여러분들 신청하세요. 그러면 드라이브 컨설팅해서. 저도 하고 싶어요. 또 신청할게요. 와, 라온님 눈치 너무 없다. 그런 걸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니, 나도 타보고 싶은데 어떡해.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저 M군님 옆에 저 모기 같은 놈 이러면서 이런 지금 분위기 안 보이냐고. 나부터. 나도 좀 타보자.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차는요, 아예 결핍이 없어요, 차에 대해서. 라온님은 아직 결핍 좀 있죠? 타고 싶은 차가 있죠? 뭐 파나메라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반떼 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포르테 탈 때는 포르테 타고 어디 가면 창피했어요. 발렛도 안 해주는 거 같고 나만 안 해주는 거 같고 뭔가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타보고 나니까 아예 결핍이 없어졌어. 그리고 그게 완전히 허상이라는 거를 제가 소유하면서 느끼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로써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타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말은 하고 싶어요. 소유는 본질적으로 만족에 대한 지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제로 마케팅을 말씀드리면, 내가 사기 전까지는 결핍이 엄청 깊어요. 여기 밑에 있다가 딱 사는 순간 만족이 최대치가 돼요. 그리고 계속 떨어집니다. 제로로. 하루하루. 다시 제로가 돼요. 소유를 했는데. 소유를 했으면 만족 이 위에 유지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제로에서 소유를 오래 하면 결핍으로 떨어집니다. 람보르기니를 갖고 있는데도. 이게 진짜 이상한 거죠. 내 만족에 감가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거 좋은 질문인데, 계속 그 위에 목표를 찾거나 혹은 나를 파악해서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결핍 지점이 아닌 거를 받아들이거나 인 거죠. 근데 저는 계속 성장하다가 이제는 만족 지점까지 온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뭐 그런 게 없고, 여러분들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되게 귀하게 여겨주시잖아요. 저를 매일같이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매일같이 밥 먹고. 그러면 저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질 겁니다. 이게 자신의 연인이나 배우자나 부모님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만족 부분에 앵커링을 딱 박아놓고 고정핀 넣어놓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예인도 똑같죠? 맨날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사실 별거 없던데 이렇게 된다고. 매니저들이나 뭐 스타일리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는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을 다 이해하거나 이러지 않는 지점에 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가족이다 하더라도. 그래서 계속 만족 지점에 두는 게 내 행복을 위해서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불만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딱 만족됐다가 다시 제로로 왔다가 결핍으로 떨어진다니까? 이 사람이면 좋겠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만 아니면 된다니까? 결핍 지점이 생겨. 이 말은 하고 싶었어요. 소유에 휘둘리지 말고 좀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경험에 투자하길 바래요. 이거는 제 과거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어렸을 때 엄마가 사준 장난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랑 갔던 자연농원은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내 감정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게 훨씬 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뮬레이션에서 그걸 쌓아나가는 게. 네, 마지막 질문. 네, 제가 앵구님한테 마지막 질문은 앵구님의 근미래 계획과 앞으로의 골 포커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돈은 목표 달성을 다 했습니다. 초과 달성을 해가지고 명예 인정 쪽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아파부인 거죠. 수익이 하나도 없던 사람에게 1000만 원 수익까지 달성하는 거를, 그 과정을 그냥 생생하게 다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그냥 인식이 저 사람 돈 많이 벌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고로 다리가 없어지거나 손을 못 쓰게 되거나 이런데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있으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는 부모님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생계를 또 책임져야 되는.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더 그 결핍을 이용해서 수월하게 돈을 버는 세상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대부분 사지가 멀쩡하면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지가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좀, 이것도 반골기질 시작된 건데, 제가 눈이 좀 안 좋은데 아무도 제 눈을 배려해주지 않아요. 어딜 가도. 저는 집이 다 안마 커튼이고 집에서 후레시키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되게 요상한 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빚이 되게 힘들어요, 저는. 그거를 아무도 배려 안 해줘. 그게 뭐 얘는 눈이 안 좋으니까 얘는 더 인정해줘야지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페널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명예욕과 인정욕을 그렇게 채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돈 목표 달성했고, 명예 인정욕은 관계에 대한 거니까, 그리고 가정의 안정감을 제가 취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거는 제가 사업을 잘하는 것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근미래의 돈 목적은 올해 한 12월 1월까지 불로소득 월 5천 그거를 달성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한 걸로 한 달에 5천씩 들어오는 거 세금 떼고, 저는 무조건 다 떼야 돼. 그런 것들 다 떼고, 그래서 월 5천 정도면 저는 다 채워지는 것 같고요. 그 이상 아마 더 결핍을 내긴 어려울 것 같아요, 돈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처럼 잘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파부에서 생겨난 분들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괜찮아졌다, 앵군이란 캐릭터 좀 재수없었지만 고마웠다 라고 하는 분들을 1000명 모으는 게 제 궁극적인 제 인생의 골 포커스입니다.